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설치한 비서관실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사법제도 비서관실입니다. 지금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비서관실을 신설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도 고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6개월 동안 빨리 해쳐야 되는 개혁 과제가 사법개혁이죠.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 할 때 이거는 법원, 검찰을 포함하는 걸.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애는 거. 그렇죠? 이건 이제 검찰청법 개정하고 또 해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조직법 개정. 이거는 대통령 저는 이거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대법관 30명 늘린다 하는 거 이제 빨리빨리 맞죠? 진행한다 네. 했는데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어요. 네. 좀 더 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포 1년 보류하겠다. 그렇죠. 법안도. 네. 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 박범계 의원인가 그 양반이 또 대도 않고 뭐 100명이었지 처음엔. 아니, 그 100명은 법조인 아닌 사람도 아, 대법관실 예. 그거는 진짜 인민재판이고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신뢰가 가더라고. 문영배 재판관님은 그거 이제 그만두실 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법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그거는 헌법재판하고 대법관하고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그렇죠. 그게 또 네. 가능해요. 네. 뭐 교수 출신이라든 해도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전문적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은 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게 많아요. 네. 이제 그 법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당장 그 재판 중단. 이재명 이슈가 남아있죠. 재판 네, 그것도 그거는 헌법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게 애매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재판이 걸릴 수 있잖아요. 취임하기 당연합니다. 전에. 그게. 그럼 5년 후에 재판 받는다 이거니까 국정 안정이 중요하지 재판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죠. 그럼 뭐 몇 달 하다가 또 대통령 그만두고 이건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거를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근데 다- 어떻게 네. 이렇게 생각이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당분간 보이고 그리고 개혁까지 했으면 지금 이제 3대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걸 또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 하고 상법 개정안 이런 건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런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하고 개혁을 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막 뜯어 고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한번 법을 뜯어 고치고 나면 그러니까 검찰개혁 어설프게 하면 결과가 사실 굉장히 빈틈이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이 생기지 않고 실제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그까지 갖다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거 저도 찬성하고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그러면 상고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 밑에 있는 법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다 갖다 놓고 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검찰 개혁한다고 했더니 수사권을 대부분 다 경찰에다 주니까 경찰이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작동할 건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입법부는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막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사법제도 비서관을 두면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정협의가 네.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일정하게 큰 틀 안에서 같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대한 이 게 될 것 중요한 같아요. 게 그 이제 항상 문제가 지금 특검 3개. 세계 돌아가죠 이제. 지금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또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정치보복 프레임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끊어내는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검의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죠. 네. 추천 받아가지고 임명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 정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나는 네. 그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알아서 그렇죠. 해라. 네. 그리고 끝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이 크잖아요. 공수처 수사 대상인 자들의 특검 말고도 처리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이 공수처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배짱이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뽑고 그냥 손 떼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나는 그냥 민생만 나는 집중한다. 예,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프레임에 걸리거든. 왜냐하면 당신이 12개 제목에 5개 재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오른쪽 빨간색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건 대선 내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조선일보 그거를- 사설을 그걸 썼더라고요. 아니 뭐 여당인데 무슨 특검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야당인데 해달라는데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돼서 하는 거지 지금. 아니 말도 안 그렇게 되는 일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당인데 뭐하러 특검을 해 그러면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아니 하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검찰총장부터 그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그렇기도 김건희하고. 하고 여당이 됐으니까 권력 다 줬으니까 니들이 검찰을 움직여 가지고 하면 되잖아. 검찰 수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그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거지. 지금 김건희 특검법 내용을 보면은 총 혐의가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허황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봅시다. 수사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다 해야 된다 그지. 명태균 게이트 해야 돼 말아야 돼. 건진법사 게이트 해야 돼 말아야 돼. 양평고속도로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많아요. 제가 그 좀 국민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거를 한두 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김건희 이런 거 대충은 다 아시니까 내란 특검 법안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가 현재 통으로 빠져 있다. 그렇죠. 예.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는 사형만 있습니다. 네. 무기징역도 없어요. 사형만 있어. 네. 그 구성 요건이 뭐냐? 군사 반란이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1212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112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군사 반란죄로 처벌받았거든. 그게 사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 그 특검법 제가 보니까 딱 그대로 써놨어요. 그 대목이 들어있구나. 네. 네. 이거는 군형법 사형으로 처단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두고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반대한 저간에는 본인들이 벌벌 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특검법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내란 특검법에는 인지수사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수사하다 의혹을 새롭게 발견하면 더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내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한 부분이 있으면 네. 철저하게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그 여론에 항목에도 있던데.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군경 등의 물리력과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맞아 기타. 지금 기타 추경호 방지. 기타 포함 표결 90명 안 방해 들어왔잖아요. 그거. 아니, 그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 가지 공천 청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리가 발각이 되면은 김건희를 피의자로 목적한 특검이지만 그 인지사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인지할 수 있다라는 아니, 대목이 근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인지수사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역대 모든 특검 다 뒤져봐요.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하라는 것만 어떻게 하나 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직접 나올 수 관련된. 있지.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찔리는 거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인하는 네. 거는 그런데 평론가님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군경 등의 물리력과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표결 방해 시도행위 기타 방법. 그 이준석이도 좀 넣으면 좋겠는데. 시끄러 임마. 그거 표결 방해 아니야? 겁나가지고. 아이, 아유.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그 탄핵 소추 과정에서 다 분열되려고 그랬다가 다시 똘똘 뭉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검 통과시키지 못했던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란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기들 혼자만으로 불안하니까 실제로 네. 사법부를 껴넣는데 예를 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까딱하면 내란 특검 수사하다 보면 수사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세트로 묶어가지고 마치 어머나. 자기들이 사법부의 중립을 지키는 수호신인 것처럼 그렇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 네. 이런데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속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한동훈 당대표를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계엄에 반대했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이런 사람 당대표에 못 두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 그냥 두면 이런 것들이 다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대통령 전화 받았는데 이런 게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더 결속이 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고 제가 그 보니까 주목되는 게
그 북한의 어떤 그 외환. 네. 유도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아파치 헬기 그 조종사는 죽으라는 거잖아. 그냥 고공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거 천벌받아야 진짜 돼요. 죽여야 나쁜 돼. 거죠. 맞아요. 네, 너무 그런 나쁜 상황이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성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지지율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대목도 있는 것이 중앙일보가 지역별 대선 그 득표율을 가지고 총선에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었을까 해봤더니 지역구에서 지금 투표대로 나왔으면 81석밖에 못 얻었고 여기다 이제 비례대표 18석을 더해도 공교롭게도 99석이 나옵니다. 100석이 안 돼.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총선에서 이 투표율대로 나왔다. 득표율대로 나왔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거의 뭐 근데 사실은 국민의 원래 실력이에요. 요 정도 의석이. 왜냐하면 영남 의석이 조금 더 보태는 거거든요. 영남 의석에 강남 의석 보태면 딱 요 정도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이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가지고 막 서로 지금 아기다툼을 그럴 때가 벌이고 아니야. 있는데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윤석열 품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도 지금 뭐 통과가 안 되고 당론으로 이거 반대를 하는 판에 아니 윤석열 탈당했다는데 왜 윤석열 보호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의심하는 거지 우리가 네. 자기들이 거기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사실은. 그걸 끊어내야지 되지. 근데 대구는 왜 이렇게 뻔뻔해요? 아, 대구 공항에 뻔뻔하다니. 지원해달라, 투자해달라, 바로 선거 다음날 요구하던데. 저는 누가? 대구에서요. 뭐 지역 차원에서 물어본다는 지역 거죠. 차원에서. 그래도 거기도 이제 20% 그렇지. 이상의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잘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여보세요. 그런 당근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진짜 대구 사회 MBC 통합을 반성하세요. 하자고 대구 하잖아, MBC 진짜. 대구 MBC가 반성을 해야 돼? 이거? 아 그럼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더 언론이. 아우,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그러니까 우리 오 네. 선생님은 대구 시민들 주권자들이 본래 잘못된 게 아니고 언론이 좀 제대로 왜곡된 좀, 정보를 줘가지고 하면 좋겠다 투표하는데 이런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봐봐 이런 여기저기 생각을 다 하시는 힘들고 거죠. 뭐 네. 대구백화점 다 죽겠다 우리 자식들도 다 죽겠다 죽고 살고 너무 힘들다 경제가 그러면서 김문수 찍은 거잖아요 60 몇 %가 저는 아니, 이런 게 진짜 내 삶과 내 생계보다 어떤 이념 이 색깔로 선택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2025년도 아니 근데 정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게 보면은 국민의힘인 건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너무나 코미디 같은 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비대위원들 사퇴한답니다. 김용태는 일단 자기 임기는 채우겠대 월말까지. 그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지금 계속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친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전대를 늦게 할 것 같고 만약에 친한계가 원하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관리형 비대위로 잠깐 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아기다툼이 벌써부터 자중질환이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요. 거의 원스보드 타잖아요. 이제 분당한다 안 한다 또 한번 맞춰볼까요? 네. 분당 네. 아니 그 또 이제 민주계열 유튜브 재밌다, 재밌다. 예, 하면 네. 변호사님 분당을 하겠죠. 원래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또 분당 가능성 제로입니까? 네. 절대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은 온실의 화초잖아요. 평생 공무원 한 놈들이 무슨 용기 없어. 거친 벌판에 나가서 벤치를 맞아요. 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분당이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 김대중, 김영삼, DJ 3김 정도 돼야 따라오는 의원들 직설들이 있지. 최소 10명은 돼야 분당이 폼 나는 거지. 이준석이 기 나가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없어지잖아. 이런 건 분당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가출이지. 네. 아니 아, 누가 분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하면 내 금마 똘마니 할게.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안락한 영남에 지금 갇혀가지고 그냥 이 그것만 지키면 사람들은 된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3년간 지금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거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맞아. 어떻게 또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오른쪽이 빨갛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TK잖아요. TK. 고립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TK로 이제 TK 자민련이잖아요. 네. 저는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1980년 5.18 광주 항쟁
때 광주가 고립됐잖아요. 광주 전남이. 근데 그 이제 정치적으로는 1990년 3당 합당이거든요. 3당 합당 때 이제 노태우 민정당, 맞아요. YS의 그 민주계, 그러고 이제 김종필, JP가 뭉쳐서 호남을 고립시켰거든.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이죠. 네, 평화민주당. 노란색. 그때가 네. 노란색이에요. 그게 1990년이니까 그때로부터 35년 만에 완전히 거꾸로 역고립이 된 것이 TK 자민련으로. 그렇지만 뭐 정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노리고 당권 투쟁이 들어간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죠. 예. 내년 지방선거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봐봐. 이준석이와 합치면 5% 이겼잖아.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내 피셜이. 그러니까, 내 피셜이. 그거 네. 먹으려고. 공천권 먹으려고. 알량하죠. 하여튼 예.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 리더십을 누군가가 새로운 주자가 나와가지고 당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 그냥 비대위 정당으로 계속 이렇게 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보니까. 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번에 뭔가 선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관악산 뒤늦게. 오르고 막 고무줄로 막 이러는 철봉하고 훌라후프 돌리고. 나 튼튼하고 네. 잘 정치 계속 할 수 있어 이러던데요. 또 현충일 참배하시고 완전히 당 대표야. 그러니까 전부 다 김문수가 전당대회 당 대표로 나오느냐 이게 또 관심사로 지금 떴어요. 맞아요. 네. 나옵니까 안 근데-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이재호 장관님 또 뭐 이렇게 꼭 금요일 날 뭘 주셔. 아니, 그리고 또 뭐라고. 워낙 친하니까. 근데 이재호 장관님 말씀은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김문수는 사람이 내가 뭐 평생을 잘 아는데 사람이 굉장히 강직하고 사리사욕 이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김문수도 정치인이다. 그건 무슨 뜻이야? 나온다는 뜻이지. 당연하죠. 상황이 되면 출마한다. 상황이 되면 네. 그런데 나오는 상황이 될 거냐 이제 이거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안 상황이 될 거라고 어렵다. 저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치야 개인은 뭐 죽을 때까지 죽어야지 끝나는 거거든. 정치는 이 네. 마약 중에 마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끊어요. 마약이구나.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 기반은 당내에 별로 없어요. 그럼 자기 지지 기반은 거의 극우예요. 자기가 계속했던 것처럼 정광훈이지. 정광훈하고 그쪽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당에도 없는 그룹이 자기 지지 기반이에요. 그럼 자기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남에 있는 한때 윤석열 밑에 가가지고 줄 쫙 섰던 사람들이 지금 당 주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은 한 20명 정도 의원들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는 싸움들을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보수 인사들한테 몇 번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한결같은 반응은 뭐냐면 평생 당 대선 후보 못 될 사람인데 대선 후보가 됐잖아. 그러면 그걸로 다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래. 이게 대체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 대선 후보가 한번 되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기버린 거야 지금. 사람은 다 야, 그래. 근데 발단이 그러니까 안 붙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떠다니시다.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많이 그러니까 40몇 %가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겠죠, 혹시 김문수 그 후보 그 사무실 해단식 영상 보셨어요? 못 봤는데. 거기 보면 진짜 코미디인데 한번 보시길 강권드립니다. 뭐냐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뭐 저라고 사죄하고 내가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갈라 그래요. 근데 참석자들이 그걸 말려. 네가 왜 사죄를 하냐 부정선거인데 이런 생각이 가진 사람이 일단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다가 게다가 중간에 마치려고 했더니 박계동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한참 떠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정치를 강권해요. 계속하기를. 계속 우리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된다. 제 얘기는 뭐냐. 과거에 잊혀졌던 역전의 용사들이 김문수 캠프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김문수가 대표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연하죠. 백수인데. 결국 김문수 자력이 아니고 지금 김문수의 출마 여부는 김재원에 달렸고 박계동에 달렸고 그런 사람들한테 달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김재현 전 진짜. 의원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안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독수란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김문수 후보를 속칭 말하면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판을 짠 사람이 김재원 전 의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건데 아까 제가 그 운동 사진 있잖아요. 그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걸 왜 뿌려? 왜 언론에다가 멀쩡히 관악산 올라와가지고 막 운동기구 하는 거를 왜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행복한 여자님이 하세요. 우리 아들들도 현역 군대 갔다 온 20대인데요. 이준석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윤혜 씨 파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이준석 그 의원 이분이 국회에 청원이 올라왔죠. 제명을 해달라고. 네. 12만 명. 이틀 만에 14만 명 14만 모였습니다. 명. 아. 결국은 소관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표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그 국회법하고 청원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5만 명 이상이 국회 청원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5만 명 이상이 그 동의를 하면 무조건, 그 네.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무조건 그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걸 해본 게 작년 그 의대 정원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8월달 9월달에 이제 의료계 뭐 가족들 해서 5만 명 순식간에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달라 했더니 이제 교육위에서도 한번 했고 복지위에서도 한번 그랬구나. 민주당 주도로 네. 그 청문회를 했죠. 맞아요. 그 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 기억납니다. 불러가지고 네, 그때 2천 명을 누가 결정했어 하니까 복지부 장관이 내가 했어요. 그럼 윤석열이가 결정했겠지.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해서 네가 그럼 대통령 재가권을 침해해서 해서 제가 윤석열의 대리인 느낌으로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 권한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대통령 권리행사 방해죄로 제가 고발했거든요. 그때 해보니까 5만 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서 이제 이준석이 제가 응징 소송도 지금 수만 명인데 문자 보면 제 휴대폰에 지금도 비릿비릿비릿해요. 밤새도록 올려 문자로 함께 하고 싶다고? 함께 참여합니다. 뭐 이제 본인 개인 정보하고 거기에 또 이제 한 마디씩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준석이를 죽여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나 그 광주 민주 항쟁 터진 놈 진짜 광주 민주 항쟁. 그만큼 진짜 정치에서 엄청나요. 사라져야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지가 쫄아가지고 지금 민주당만 마음 먹으면 그냥 제명시켜버리면 되거든요. 3분의 2라고 하는데 분명히 국민의힘에도 200 ቁ꾸미가 다른 사람이 좀 당연히 많지. 있을 거거든 아마도 있겠죠. 이게. 끝까지. 너무 아이고, 두려운 거지. 아니, 자기 말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로 아니, 끝날 그걸로 되는 게 일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쫄아갖고 또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분노할 줄은 몰랐는데 알았다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다. 야,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저는 참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대선을 지면은 조용한 게 보통은 상책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후보도 저는 주변에 조언하기를 지역구에 가서 의원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뭐래요? 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또 당을 이끌겠다는 심산이던데 그런 이유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목전에 와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위협의 칼날이 있으니까 또 당대표란 직함을 달아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뭐 집단에는 그런 걸 방패막이로 하고 싶은 잔머리겠죠. 근데 뭐 그까지 그 개혁신당 그거 당 같지도 않은 거 그 무슨 방패막이가 되겠어요. 또 이게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하고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너무나 이제 심각한 여러 게 건이 있죠. 네. 명태균 김건희 거기에 걸려 이게 제일 또 심각하잖아요. 또 그 내용은 또 명태균 사장이 또 다 풀었어 가서. 공천 개입이요? 예, 예. 그랬구나. 네. 그리고 작년 총선에도 그 김상민 검사인가 하는 오, 맞아. 그 공천 개입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김건희지 이게 그건 김건희랑 이준석은 아닌데. 관련된 이준석은 근데 아니지. 공천 개입 이 덩어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사건이. 그리고 윤석열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이 공소시효도 윤석열 공무원 공범이니까 공소시효 10년 이렇게 팽팽하게 검찰이 살아있죠. 네.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구속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수없이 막 제가 고소 고발한 것만 해도 7건이야. 네. 내가 다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죠. 네.